4월 17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란과의 전장과 관련해서 꽤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또 한번 발언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번 주말 이란과의 추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0년 넘게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은 중동 평화의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미 서부 시간 기준으로 16일 오후 2시를 기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 기대감, 외교적 낙관론 등이 즉각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제 S&P 500 지수는 7,041포인트, 나스닥은 24,102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2009년 이후 최장기 상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투자 심리가 최근에 과열되면서 오히려 이른바 밈 주식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셜미디어 기업 마이세움이 사명을 마이세움 AI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하자 주가가 갑자기 하루 만에 129% 폭등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실적보다 기대감에 의존하는 현재 투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최근에 상승세를 두고 숨고르기 없는 상승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리카 슈월츠 전 연방 부의무총감을 신임 CDC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백신 효능에 의심을 품어온 백신 무용론자지요. 네, 사실상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을 빚던 전임 국장이 해임된 직후 조치입니다. 하지만 슈월츠 지명자 역시 정통파 백신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어서 그 지명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가 공중보건 정책의 과학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또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아주 고민되는 소식인데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5월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거리 비례제 도입 이후 최고치인 33단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유류 할증료라는 게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인데요.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인천발 뉴욕행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 할증료만, 비행기 값이 아니라 할증료만 최대 11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사실상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에어프레미아 같은 일부 항공사는 할증료 인상 대신에 노선을 줄이는 감편을 결정하는 등 대응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 지금 비행기표 보시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메디케이드 단속 소식이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특히나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민주당 주도주 블루스테이트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서 정치적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이렇게 수입하셨던 분들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결정했다라는 뉴스 들으셨죠? 오늘 20일부터 가동되는 케이프 시스템을 통해서 약 6만 명의 수입업자가 전자결제로 그동안 지불하셨던 관세 부분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될 예정입니다. LA 지역에서 이민 사기로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민 서류 위조 혐의인데요. 영주권 신청에 필수적인 지정의사, 시빌 서전 신체 검사 부분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영주권 박탈 및 추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대학이죠. 베일러 대학교에서 진보 보수가 아주 강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4월 22일에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찰리 커크가 이끌었던 단체죠. 터닝 포인트 USA 행사가 베일러 대학교에서 열리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기독교 인사들의 행사가 또 같은 날 베일러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이유로 양측의 행사를 모두 같은 날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보수적 가치와 포용을 둘러싼 학교 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충돌 우려도 있어서 조금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기 전국 주택 압류 신청이 전년 대비 무려 26%나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집을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가 높은 압류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군요.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인데요. 지금은 몰기지 페이먼트 내는 것도 힘들지만 최근에 폭등한 보험료 그리고 재산세, 관리비 등 여러 삼중고가 가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주식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는 느낌. 누가 돈을 버는 것인가라고 하셨는데, 네, 잃으신 돈 누군가는 벌고 있겠죠. 아이고 참 배 아픕니다. 전쟁 글쎄요, 뭐 종식에 대한 기대감. 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지금 전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식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란에서 미국이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이 뭐 작은 나라, 베네수엘라 뭐 그런 뭐 나라도 아니고 이란이 군사적으로 보나 뭐 그 국가 크기로 보나 뭐 굉장히 큰 나라인데 어쨌든 그 이란과 지금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참, 네. 뭐 한국 같은 나라만 봐도 직접적인 어떤 전쟁 당사자는 아닌데도 뭐 기름값 뭐 등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이 올여름에 한국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뭐 이미 비행기표 끊지 않으셨으면은 지금 뭐 비행기표 알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2배, 네, 뭐 사실상 2배입니다. 2배. 유류 할증료가 이제 한국이 싱가포르 항공유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 단계별로 유류 할증료를 결정을 하는데 33단계 지금 유류 할증료가 결정이 됐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천발 미국 왕복 같은 경우에 편도 할증료만 50만 원, 왕복에 100만 원이 넘어서 비행기 표에 뭐 그 전에도 물론 당연히 유류비가 있습니다만 유류 할증료가 이 정도 더해지면서 실제로 비행기 표 가격이 한국에서 미국 왕복 가격은 뭐 한 2배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이게 또 언제쯤 내려갈까? 전쟁이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안정화는 되겠으나 또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5월부터 적용인데 이게 뭐 한두 달 전 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고 기름값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비행기 표 가격이 이렇게 뭐 정상으로 돌아가려면은 한 7, 8월은 뭐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올 여름에는 이제 월드컵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안 그래도 전 세계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이미 웬만한 그 주요 비행기 표들은 올랐어요. 네. 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여러 주요 허브 공항들, 달라스도 그렇고 비행기표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월드컵 상황까지 겹치면서 올 여름은 진짜 항공권 가격이 어마어마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또 검색을 해보셨다고, 네,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지금 비행기표 검색해봤는데 7월에 대한항공 3,500불이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2,000불. 지금 사면 손해입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미국 항공사들은 좀 괜찮죠. 미국 국내 가격은 지금 월드컵 특수라든지 뭐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오르고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네, 올 여름에 뭐 현재까지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네, 미국 국내 비행기는 뭐 그냥 월드컵 특수 상황이 좀 발생해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월드컵 때문에 항공 이용객들이 많을 테니까 특히 달라스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달라스 거쳐서 멕시코로 간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이제 비행기 표 가격이 좀 오르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월드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미국계 비행기 표 값은 크게 영향이 뭐 한 4% 정도 영향이 있다니까 뭐 크게 영향이 있는 편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미국 오가는 뭐 이런 한국의
미국에서는 이제 유류 할증료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좀 그 나질려나 싶은데 아무튼 여름 성수기 거기에 월드컵 특수까지 겹치면서 올 여름 한국 다녀오시기 막 꼭 갔다 오셔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올 여름 이제 특히 6, 7월 뭐 그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핵물질 이란이 넘기기로 합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희가 뉴스들을 확인하고 또 저희 KTN 앱하고 DK넷 저희 앱을 통해서 푸시 알림으로 되게 속보 막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이란이 핵물질을 넘기기로 합의를 했다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했고 핵물질을 이란이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끝난 건데 지금 그 파키스탄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번 주말에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가운데 이번 2차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업무 협약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네.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 다음에 핵물질, 핵찌꺼기 넘기기로 했다.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말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직접 갈 수도 있다. 지금 JD 벤스 부통령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파키스탄으로 직접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그 협약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쟁이 끝나는 걸까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끝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이 4월 안에 전쟁이 끝나는 거, 전쟁 종식을 자신하는 현재 상황, 이유,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또 어제의 발언들 뭐 핵물질까지 넘기기로 했다. 사실상 다 합의했다. 네, 업무 협약 서명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끝나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네,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도 어제 휴전 발표를 했잖아요. 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게 이스라엘은 원치 않는데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했다라고 해요. 열흘 휴전이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종전 의지가 강력하다. 라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핵물질 인도 합의란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이 여전히 좀 이견이 있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량 해외 반출 요구하고 있고 뭐 20년 이상 사실상 핵 농축 금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기간도 한 3년에서 5년 농축 중단 기간. 그리고 이란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핵물질은 자국에 보관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이란 내부에서 갑자기 또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뭐 이렇게 온건파가 합의를 했는데 강경파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전쟁 권한법 60일 그걸로 해서 4월 28일이 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4월 말까지 이 전쟁을 끝내려고 뭐 사실은 또 그거 넘어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반대에 뭐 의회에도 또 의회랑도 싸워야 되고 네, 상당한 좀 거센 그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
4월 28일 안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미국이 강하게 뭐 이스라엘도 압박하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뭐 이렇게 상황을 이어가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협상은 분명히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어제 뭐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번 2차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아주 협상 결과가 전쟁의 향방을 앞으로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소식 계속해서 저희 달코라닷컴 홈페이지 또 코리아타운뉴스닷컴 홈페이지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또 KTN 앱과 DKNet 앱을 통해서 속보로 푸시 메시지 알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앱 이렇게 잘 보시면서 또 푸시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앱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살에 이민화 캐롤튼에서 성장하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우뚝 선 사람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캐롤톤 시의원 후보 마이크송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 1세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리더 마이크 송. 5월 2일 시의원 선거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캐롤톤의 미래입니다. Political advertising paid for by the Mike Song campaign. 진짜 미국이 대단한 국가이긴 한가 봐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진짜 진짜 대단한 나라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사실 뭐 한국이 더 난리지 미국은 그렇게 전쟁 여파가 뭐 기름값 휘발유 가스 가격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래도 이 정도의 전쟁을 치르는데 뭐 참 영향이 없다. 마음 먹고 미국이 전쟁을 치르니까 진짜 전 세계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힘 참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어쨌든 더 길어지는 건 안 되잖아요. 잘 마무리가 종전이 되기를 또 주말 동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 단속 부분 아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제가 어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시스템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기조들 계속해서 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원정 출산 집중 단속, 유학생 비자 그런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반사기 태스크포스 설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근절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연방 검찰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이민단속세관국 모든 부서가 정부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해요. 납세자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낸 그 세금이 미국인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에서 이러한 사기 행각, 범죄 행각들이 심각하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미네소타의 그런 복지 프로그램 부정 사용 부분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소말리아 그 커뮤니티가 연관이 되면서 미네소타에서 막 이민 단속 막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커뮤니티가 소말리아계 커뮤니티가 어린이집입니다. 네, 어린이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짜 어린이 명부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복지 프로그램 그 혜택을 복지 지원금을 받는 뭐 그런 사기가 아주 만연하게 좀 일어났고요. 그것을 계기로 연방 정부가 미네소타 주에 약 2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했습니다. 미네소타 주는 그런 사기 같은 거 잘 관리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미네소타의 지원금을 보류를 했어요. 미네소타 주정부가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 연방 정부는 뭐 요지부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화살이 특히나 뭐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뉴욕은 약간 그 시니어 케어 얼마 전에 시니어 케어 를 운영하면서 정부 상대로 이렇게 사기 그런 것들 얼마 전 한바탕 또 단속이 걸리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소위 민주당이 주도하는 블루 스테이트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이다라고 비판도 있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뭐 심플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그리고 그게 특히나 민주당 주도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뭐 그런 가운데 뭐 이민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거짓으로 뭐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든지 이민 신청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 시민권 신청도 그 이전 과정에서의 어떤 뭐 잘못된 사기, 뭐 거짓 정보, 기재,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은 뭐 가차 없이 시민권도 취소시키겠다. 예전에는 뭐 시민권 획득하고 나면은 이제 뭐 안전하다, 뭐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시민권도 박탈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주권, H-1B 요즘에 H-1B 많이 많죠. 네, 올해부터 완전히 제도를 뜯어 고쳐서 시행을 했는데 뭐 H-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약간 서류에서 조금 뭐 부풀린다든지 거짓말을 좀 하는 경우들 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H-1B도 상당한 타겟이 되고 있어요. 이 인도계 커뮤니티가 H-1B를 너무 악용하면서 지금 H-1B 아예 H-1B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H-1B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 네, 이번에 LA 지역에서 한국계 영주권자 고모 씨가 연방 당국에 이민 서류 위조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주권 신청할 때 신체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검사도 안 하면서 의사나 간호사인 척 행세하면서 수수료 받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그런 위조 서류를 발행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최대 징역 10년, 거기에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또 눈길이 끄는 거는 뭐 이 체포가 있었던 같은 날 연방 검찰이 LA 일대에서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소탕 작전도 같이 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이 체포되고 15명이 기소가 됐고요. 메디케어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대적으로 뭐 이민 서류가 됐든 아니면은 정부 상대로 복지 혜택을 부정 수급을 했든 뭐 의료보험 사기가 됐든
어쨌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하는, 서류를 가짜로 쓰는 그런 행위들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뭐 유학 비자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사실은 이제 은근히 불법인 거 많잖아요. 뭐 유학생들이 그냥 언더 테이블로 캐시 받아서 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영주권 신청할 때, H1B 신청할 때 고용 회사하고 약간 그런 거 살짝 합을 맞춰 가지고 뭐 이렇게 서류를 사실상 살짝 위조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영주권 신청할 때 특히 뭐 정부에서 까다롭게 보는 그런 뭐 부정적인 수급이라든지, 네,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네, 여러분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까다롭게 좀 보시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뿐인 반사기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 여러 뭐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 가지고 정부 시스템을 상대로 치는 사기, 거짓말을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뭐 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도 약간의 뭐 좀 룸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관행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워낙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거는 바로 잡는 게 맞다, 옳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이제 걸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서류들 진행하실 때 뭔가 또 일들을 보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유튜브 채팅방에 저 10년 전에 미네소타 살 때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거의 도시를 장악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혜택 받는 거 너무 심각하긴 했었습니다. 거버먼트 잡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료로 교육 받는 법, 생활비 보조 받는 법 기가 막히게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하겠죠.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려고 단속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의견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악용되는 사례들, 그리고 세금이 줄줄 새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반사기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강력한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도 조금 깔끔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